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커맨드 센터장 이미연입니다. 저 지금 조금 놀랐는데 대표님하고 교수님 강의 들으니까 이걸 먼저 들었으면 저는 프로세스 마이닝 못 썼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사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데이터나 이쪽에 좀 백그라운드가 있으실 텐데 저 그냥 의사하고 제가 데이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약간 조금 오늘 분위기 되게 학구적인가 싶기는 한데 그냥 저 같은 입장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 잘 모르는데 그냥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서 계속 이제 막 정말 고군분투해왔던 산업 현장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의사고요. 암 환자를 치료하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지금도 환자 오전에 진료 보다가 지금 왔는데 왜 갑자기 프로세스 마이닝이 툭 튀어나왔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제 프로세스 최적화, 그다음에 병원 경영과 관련된 기획실 일을 한 12, 13년 해왔는데요. 요거를 몇 년 하다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갈아 넣어서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다 좀 있으니까 더 깨달았습니다. 갈아 넣을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아니 세상에는 좋은 기술이 많다는데 병원은 왜 아직도 20년 전, 30년 전하고 똑같을까가 너무 고민이 돼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그렇게 좋다는데 병원에도 좀 써봐야겠다 하고 커맨드 센터라는 전담 조직을 2019년부터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구축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제가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걸 정말 우연하게 처음 접해봤고 그때부터 지금 약 4년여가 흐르고 있는데 다양한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병원 근처에 저희 집이 있어서 저희 온 가족이 저희 병원을 다니시는데 누가 병원을 왔다 가시면 그렇게 욕을 하세요. 병원에 갔더니 기다리고 그렇죠. 많이 기다리고 힘들고 예약 시간에 진료를 봐주질 않습니다. 저도 정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돈 내라고 3번씩 갔다 오라 그러고 너무 싫습니다. 그걸 바꾸고 싶은데 가만 보니까 병원에서 우리 환자분들에 대한 서비스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필수되지 않습니까? 사치품이 아니고. 그래서 환자분이 무슨 약을 썼더니 잘 나았습니까? 그런 거 연구 많이 하죠. 의대 교수님들이 관심 많거든요. 무슨 약이 더 좋고. 병원에서 돈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 데이터 분석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이 몇 시에 오셔서 몇 시간을 병원에서 허비를 하시고 가셨나? 왜 쓰잘데기 없이 그렇게 200m를 걸어야 했나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데이터도 없는 겁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봐야지 했는데 데이터를 모으면 어쩔까에 분석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게 요 장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원장님께서 제가 기획실장일 때 저희 기획팀장님한테 아니 월요일 오전에 왜 이렇게 병원에 환자가 막 밀리실까? 우리 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문제야? 확인해 봅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팀장님이 온갖 행정팀들을 다 동원해서 병원에서 막히기로 유명한 골목골목에 사람을 세워놓고 시간대별로 사진을 찍어서 사람 수를 세고 한 명을 쫓아다니면서 몇 분을 기다려서 수납을 하실 수 있었는가를 다 기록해서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딱 한마디 했죠. 팀장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놀라운 것은 저 사진에 있는 노란 점이 수동으로 찍은 점이라는 겁니다. 사람 머리에다가 노란 점을 찍어서 사람 수를 셌어요. 그래서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막 하면서 째려보고서 그래 여기다가 사람을 조금 더 넣을까? 그럼 이게 해결되려나? 문제는 그럼 저희가 리소스를 쓰잖아요. 근데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걸 알려면 이 짓을 또 해야 되죠. 그럼 기획팀이 다 나가시겠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너무나 수태 겪었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상시적으로 좀 모니터링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프로세스를 바꾸고 그게 정말 잘 작동하는지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쌓으면 어떡하지? 할 때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해봐야겠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동시에 사실 프로세스 마이닝을 사용해보기 전에 알았다기보다는 사용하면서 알았는데 데이터가 제대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이 다 전산화가 돼 있거든요. 의사들이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막 다 기록하고 타임 스탬프, 이벤트 데이터, 로그가 다 있다고 믿었으나 저의 믿음은 헛된 것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하간 그래서 좀 좋은 데이터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료의 프로세스 중에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좀 자동적으로 딱 필요한 시간에 정확하게 발생하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가지 분석 사례 말씀드리면 병원 익숙하시잖아요. 프로세스 마이닝은 사실 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수 있으나 병원에 안 가보신 분은 없으시죠. 이런 일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응급실로 진료 오건 외래로 와서 피 검사하고 진료를 보건 돈 내고 집에 가실 거예요. 차를 빼서. 이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뭐가 일어날까를 먼저 봤습니다. 응급센터에서 2년간 120만 건 데이터를 봤더니 아니 우리 병원 응급실에선 이렇게 되는군이란 걸 저희가 처음으로 봤습니다. 응급실 근무 10년차 20년차를 앉아놔도 저걸 못 그려요.
모르거든요. 아니 선생님 그건 응급실 케이스가 얼마나 다양한데 1000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려요? 라고 하는데 80%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가 막히고 왜 우리 환자분들이 응급실에서 그렇게 4시간, 5시간을 계시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배탈, 배가 아파요, 토합니다. 수액을 맞고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서 집에 가세요. 소위 말하는 경증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응급실에서 최대한 빨리 집에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그 자리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엄청 다친 환자분이 왔을 때 응급진료를 할 수 있어요.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응급실 A 선생님이 보시면은 이 환자가 B 선생님이나 C 선생님 볼 때보다 1시간을 더 계세요. 2시간 반 있으면 집에 갈 수 있는 환자를 A 선생님이 봤다 하면 3시간 반을 계십니다. 리소스를 무지하게 사용하시죠. 왜 그러실까? 봤더니 프로세스가 다르시다. 그러면 저분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겠죠, 우리가. 또는 우리가 뇌졸중, 골든타임 너무 중요하고 다 알고 있거든요. 저희 다 엄청나게 멋진 프로세스가 있어요. 저희 병원 프로세스가 너무 좋아서 세계적인 신경과 교과서에 실릴 정도입니다. 저는 믿었죠. 정말 훌륭하리라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을까? 논문에선 좋다고 하셨는데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해보니까 약간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희가 잘 대응하고 있었던 건 119에서 이분 뇌졸중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쫙 하고 잘 지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환자분이 걸어왔는데 아니 제가 오늘 아침부터 말이 어느라고 이런 분들은 그 쫙 멋진 프로세스를 못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런 식의 일들을 우리도 몰랐는데 발견해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잘하고 있나?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예시입니다. 저희 이전 원장님께서 당시에 이제 신경과 교수님이셨는데 우리 과는 맨날 왜 이래? 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환자분들이 다 서 계세요.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요 가운데 간호사 스테이션이라는 데가 있는데 방사형으로 서 있습니다. 제가 저기에서 질문을 하고 싶으면 어디쯤에 서야 되는지는 눈치 게임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항상 계세요. 그래서 왜 저럴까 분석을 했죠.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게 우리나라에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는데 의사가 몇 분을 쓰겠습니까? 길게 잡아 5분이라고 치겠습니다. 5분 진료를 보시고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하는 과인데 환자분들이 여기서 46분을 계세요. 주된 이유는 일찍 오십니다. 부지런하세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자 개수가 당연히 모자르고 근데 이 프로세스를 저희가 그려보다 보니까 자 환자분들 어떻게 하시지? 도착하시고 나 왔어요 얘기를 하고 이 환자분이 검사 결과가 나왔나 이걸 쭉 따라가다 보니까 저기 데이터에서는 안 보이던 네. 요거 조금만 봐주시겠습니까? 저기서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간호사실에 가는 횟수가 너무 많아요. 왔어요 가고 검사 결과 나왔어요 가고 제 순서는 언젠가요 가고 선생님 저 들어갔다 나왔더니 교수님이 2달 있다 오래요 가고 계속 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저 모양이 나타난 겁니다. 5명이나 되는 간호사 및 간호보조 인력이 한 군데에 몰려 있으니 여기를 중심으로 계속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분산해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여기 3분이 계시고 한 명 한 명 있는 서브 스테이션을 나누고 업무 프로세스를 좀 나눴죠. 진료실 들어가기 전에 가는 곳, 진료실 보고 나와서 가는 곳 이런 걸 해놨더니 적어도 앉아있을 수 있는 환경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한 거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든요. 그 분석한 걸 가지고 현장을 좀 어떻게 할까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석은 금방 했는데요. 저거 바꾸는데 1년도 넘게 걸렸습니다. 저희 부센터장님이 이 사람들 5명을 설득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1년 만에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사람을 바꿨습니다. 절대 설득이 안 돼서 사람을 바꾼 다음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체열실 저희는 원래 이런 번호표를 갖고 있었는데 저게 전기 코드가 있으니까 전 저게 전자장비인 줄 알았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저거는 데이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기구를 바꿨죠. 키오스크로 바꾸면서 원래 저희 프로세스를 봤더니 되게 어이없게 번호표를 뽑고 한 30분을 앉아 있었는데 피 뽑으려고 딱 앉았더니 돈 내고 오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가요. 돈을 내고 또 번호표를 뽑습니다. 근데 화가 나시죠? 소리 지르시죠? 그러면 피 뽑아야 되는데 지금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오스크에다가 그 단계를 넣었습니다. 번호표를 안 드려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바코드를 대면 돈을 내고 오세요. 번호표를 안 드려요. 돈을 내고 오셨다. 그럼 번호표를 드려요. 그러니까 일이 자동화됐네 라고 하고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은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에게도 불필요한 대기를 줄여드렸죠. 하지만 저희가 저 장비를 넣은 건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스텝 1 자동화된 진료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얻고 싶어요 였고 예전에는 그래서 저 데이터가 남질 않기 때문에 피를 다 뽑았어요 하고선 체열을 완료 요 데이터만 있었는데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환자분 이제 와서 피 뽑으세요 호출했어요. 피를 다 뽑았어요의 데이터 3개를 가질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효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열실에서 번호표 뽑은 걸 가지고 프로세스랄 게 없어요. 한 줄이거든요. 베리에이션을 다 제거했죠. 키오스크 단에서. 너무 간단한 건데 우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병원 평균 체열 대기 시간이 5분밖에 안 되다니 이렇게 훌륭한 병원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보고 드렸죠. 원장님 저희 병원 체열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대기 시간이 평균 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장님 에? 그러면은 9시 반에 그 앞에 구름같이 있는 환자는 뭐야? 그거 다시 분석을 했죠. 그랬더니 이 7분 이상 기다리시는 14%는 뭔가 이게 이제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저기 지금 그 퍼즐 데이터에 있는 퍼즐로 저거를 이렇게 여기 볼래요. 그러면 데이터가 싹 여기로 이제 되거든요. 저걸 가지고 어떻게 볼까? 이런저런 퍼즐을 보다 보면은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데 저희가 결국 알아낸 것은 아침에 오시면 많이 기다리신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아침에 오시면 많이 기다리시느냐? 6시부터 번호표를 뽑으시잖아요. 환자분들이. 근데 사실은 8시 반에 진료를 시작하는데 오늘 와서 피검사 뽑고 결과 나오면 8시 반에 볼 기회가 있습니다. 와서 미리 뽑으시라고 2시간 전에 오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6시 반에 와서 번호표를 뽑으시죠. 그래서 저희도 조기 근무자를 둬요. 6시 반에 옵니다. 문제는 이 조기 근무자의 수가 파란색 그래프인데 환자분들이 번호표를 뽑으시는 게 주황색이에요. 저희가 역부족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원장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10시 이후에는 저희 환자분들이 5분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병원에 가면 우리나라가 행위별 수가라서 의사 진료비 따로 받고요. 그 다음에 피검사비, 엑스레이비가 따로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 4번 가야 됩니다. 의사 진료 보려고 그랬더니 돈 내고 오세요. 돈 내고 왔더니 의사 보고서 엑스레이랑 피검사 할게요. 엑스레이랑 피검사 또 돈 내고 가서 찍고서 갔더니 좋아요. 3개월 있다 오세요. 3개월 있다 오고 또 예약해야 됩니다. 돈을 3번, 4번 내고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일단 좀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냐. 의사를 보면 보통 처방이 나오고 그때 돈을 내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진료실만 갈 건데 수납부터 하고서는 진료실 가는 사람 좀 빼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진료비만 있는 경우에는 선수납이 아니라 후불로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저걸 바꾸고 나니까 이상하게 병원에 돈 내는 창구가 굉장히 한산해졌어요. 사람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는 수납 건수를 봤더니 한 4분의 1 없어졌어요. 근데 정말 저것 때문인지를 조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건수가 줄었는데 저것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할 때 프로세스 마이닝을 했더니 진짜 그것 때문이었어요를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수납부터 갔던 환자가 전에는 절반이 있었는데 그중에 26%는 수납부터 가는 게 아니라 쭉 통과해서 진료실에 도착하는 거 먼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당연히 수납 한 번 하려고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줄었겠죠. 환자분들이 전체적으로 병원에 머무시는 시간이 7분이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7분 줄여서 뭐 하시게요? 주차장이 널널해지고 진료실 대기실이 널널해지고 저희는 굉장히 리소스를 아낄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 주차장이 또 맨날 그렇게 밀려가지고 왜 그럴까 보는데 가끔 가다가 어떤 거는 저희가 대다수 80%만 볼 거예요. 20% 이상한 케이스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버리고 보고 어떤 때는 그 20% 또는 5%밖에 안 되는 이상치를 좀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병원에 주차장에 그 차량 턴오버가 되게 빠르거든요. 대부분 진료 보러 오신 분들이 세우시잖아요. 한 2시간 안팎이면 다 차를 빼시는데 병원 주차장에 다른 인근 주민들이 차를 세우시면 그게 엄청 막히기 때문에 주차를 되게 비싸게 받습니다. 근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이틀하고 6시간을 세워놔서 실제로 주차비를 13만 원을 내고 가시는 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이틀 동안 세워놓으신 바람에 우리 환자 한 20, 30대가 그 자리에 못 세우셨을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저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우리가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주차장 외주 관리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답니다. 장례식장에 상주가 오시면서 병원 장례식장인데 당연히 내가 상주인데 주차를 무료로 해주겠지라고 하고서는 2시고 장례가 다 끝나고 차를 빼려고 했더니 고객님 할인이 없습니다. 13만 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굉장히 손해 보는 일이죠. 그러면은 그 장례식장에 이용하시는 그 상주분들께 안내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객님 여기 세우시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 해드려야지 그분도 좋고 저희도 좋고 이런 신기한 일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발견해내는데 쓸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프로세스를 이렇게 그려놓고 제가 하나하나 꼭지별로 보여드렸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기어가기 한 가지 코스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기 왜 그랬나 한 번에 이걸 다 한다는 거는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되게 야심차게 병원 전체를 디지털화를 해서 운영을 이렇게 하겠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상시적으로 실패했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충격적인 데이터를 제가 데이터가 없었다 말씀드렸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데이터가
서로 연결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예를 들어 주차 데이터 같은 경우에 저는 제가 만약에 월요일 진료인데 환자를 무지하게 많이 보는 의사인데 월요일에 환자가 너무 많아요. 수요일로 옮겨야지. 그러면 제 환자가 다 같이 따라서 수요일로 옮겨가시겠죠. 그럼 주차장도 좀 널널해질 거거든요. 그거 분석하고 싶었는데요. 주차 관리하시는 외주 업체는 이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니까 주차비를 감면받았다까지만 관심이 있으시지 무슨 과 환자인지는 관심이 없으세요. 데이터가 날라가서 없었습니다. 매칭이 안 돼요. 이런 일들을 발견한 우리가 서비스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가 없구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전에 송민석 교수님께서 위에서 이제 관심 있으셔야 된다. 제가 위는 다 동원했거든요. 병원을 움직이는 헤드급들은 다 동원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하면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 다 하겠어. 뭘 하면 돼. 이렇게 되셨는데 위에서 내려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바텀업도 너무 중요했어요. 현장에 있는 업무 부서가 관심이 없으셨어요. 아까 응급실 뇌졸중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걸 보면 막 바꾸고 싶을 줄 알았거든요. 네 선생님 그러네요 라고 하신 다음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또 하나 문제는 사실 그때만 해도 퍼즐 데이터 프로그램이 좀 비쌌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이거를 2021년, 22년에 분석하다가 상시 적용은 너무 어렵네. 어떡하지? 그러고 있다가 23년부터 2차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전 요번에 될 것 같거든요. 2차 도전 23년부터 하면서 저 데이터 서비스 모으는 것부터 제대로 해야지. 내가 꼭 보고 싶은 병목 형상이 일어나는 데에 대한 데이터를 잘 모아야지. 그걸 국제까지 하면서 송민석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 부서들이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게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 도입하시는 기관에서 특히 데이터 분석 부서라시면은 그 액션을 바꾸셔야 되는 부서하고 진짜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2년 정도 지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저희가 저런 거 얘기할 때 막 이러던 부서의 부서장님께서 어느 날 그래서 팀장한테 정신 있어 없어? 네가 지금 무슨 일을 얼마큼 했는지 데이터가 안 나오면 나중에 사람도 달라고 해도 못 받고 너 평생 이렇게 일하는 건데 그러고 싶어? 라고 하시는 걸 듣고 팀장님 하고서 박수를 쳐드렸는데요. 거기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조직이 다 움직이는 분위기가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참 넘기 어려운 문턱이었는데 김영일 대표님께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되게 합리적으로 바꿔주셔서 내가 이제 드디어 상시 적용할 수 있게 됐구나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지속적으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상시 쓰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발생 장치라고 제가 부르는 키오스크 같은 건데요. 진료과에 도착하면은 저 왔어요라고 전에는 간호사실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저 9시 홍길동 교수님 앞으로 진료 예약된 이미연이요, 이거 했었는데 그냥 키오스크에 대셔라. 이렇게 데이터를 발생 장치는 만들어서 넣었고요. 혈압을 쟀다, 키 몸무게를 쟀다, 시간과 장소가 데이터가 발생을 하죠. 이전에는 저거를 없을 때는 사람이 클릭했거든요. 네, 알았어요. 환자분 앉아 계세요. 근데 우클릭을 하는 게 믿을 수 없죠. 그 데이터를 사람이 발생시키는 거를. 그래서 적시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넣었고 저렇게 발생한 데이터로 현장에서 업무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야 저희가 저 돈을 넣은 값어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런 데서 모여진 데이터 그리고 병원 전산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의사를 만나려면 간호사가 미리 쭉 스크리닝을 하거든요. 이분이 혈압은 쟀나 피검사 결과는 나왔나 쭉 본 다음에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라는 큐 사인을 줄 때 보는 6가지 사항을 자동화해서 그냥 간호사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2년 동안 저희에게 세뇌되신 우리 굉장히 훌륭한 외래 간호 매니저님께서 이런 일을 해내셨습니다. 4개 층에 있는 32개 부서를 한 명이 관리하시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면 원래 전통적으로 라운딩이라고 합니다. 계속 돌아다니세요. 여기 환자가 왜 이렇게 많지? 그러면 이제 보조 인력을 불러서 여기 좀 도와드려? 이렇게 배치하는 막 돌아다니는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분이 병원 전산팀에 요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셨더라고요. 각 과에다가 저희가 그 도착 이제 알림 키오스크를 넣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의사 진료를 보면 의사가 처방을 넣거든요. 그러면은 도착은 했는데 처방이 안 들어갔으면 이 사람은 대기 상태인 겁니다. 대기 환자가 너무 많거나 너무 오랫동안 대기했거나 예약된 시간보다 너무 늦게 진료를 보고 있다? 그럼 빨간불 띄워주세요. 이걸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딱 자리에서 보시다가 신장내과 그러면은 이제 헬퍼 인력을 신장내과에 보내요. 2시간 지났더니 실시간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저 동네는 됐어요. 근데 피부과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헬퍼 인력한테 피부과로 가세요. 이렇게 사람을 실시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보내는 놨는데 다들 힘들다 그러니까 보내놓고서 거기서 일이 많은지 아닌지 몰라요. 4시간 동안 일이 없으면 그냥 거기 짱박혀 있어도 모르는데 막 4시간 동안 3군데를 막 이제 돌리죠.
그 이제 실무자는 싫겠죠. 그러나 관리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희가 리소스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에게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검사 예약센터인데 2명이 환자들 검사를 예약해드리고 있는데 대기 인원이 39명인 겁니다. 앞에 막 난리가 났죠. 저 2명이 39명 쳐내려면 그날 이제 3-4시간 걸리는 거거든요. 깜짝 놀라셔서 이분이 그 라운딩을 하다 발견하셔서 그러면 사람을 한 명 더 넣어서 빨리빨리 처리해드리라 하고, 좀 간단한 케이스는 여기 보내지 말고 각 진료과에서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막 연락을 돌리고 한 1시간 지나니까 대기 인원이 6명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때 저기를 안 지나갔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냐? 저 기다리셨던 39분은 다시는 저희 병원에 안 오시겠죠.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고. 저거를 바꾸고 싶은데 저 단순 번호표, 이놈의 단순 번호표, 이거 데이터 안 올라오는 이 단순 번호표, 이거 못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도 이 데이터 발생하는 장치 좀 넣어주시고 병원 전산 시스템에서 대기 인원 몇 명인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볼 수 있게 해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했죠. 예약센터는 예약센터대로 놓고, 입원계는 입원계대로, 주사실은 주사실대로, 영상의학과는 영상의학과대로 똑같아 보이지만 저기에 바코드를 댔을 때 각각의 부서의 업무자들이 느끼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저희는 각기 다른 곳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자꾸 딴 게 관심이 가죠. 병원에서는 의료 장비도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이거 되게 비싸요. 비싼데 몇 개 이제 없는 그런 데이터 없는 의료 장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의료 장비, 그런 거 찾으러 다니고 뭐 빌리고 그러거든요. 요거에다 그래서 리얼타임 로케이션 시스템 위치를 보면서 이제 지도상에서 보면서 이 장비 지금 8호실 환자가 쓰고 계시네. 노는 장비가 장비실에 있네. 이런 걸 볼 수 있는 장비가 있었는데, 저것만 하자고 저 장비를 또 갖다 붙이자니까 돈만 많이 들고 이게 진짜 효율적인 거 맞아?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위치에 있으면 이건 사용 중, 저 위치에 있으면 저거는 대기 중,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를 분류를 해서 얘를 최적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분류까지는 할 수 있는데 최적 배치는 또 어떻게 하죠? 그럼 이게 또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시스템을 깔고 있는데 다 돼서 이제 위치에 대한 로그가 나오기 시작하면 프로세스 마이닝을 좀 돌려보려고 그러고요. 심지어 저희 병원 로봇을 돌리고 있거든요. 저거 빌리러 갈 때 사람이 꼭 가야 돼? 로봇 보내가지고 쉬러 와야겠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로봇을 그럼 어디다 배치하면은 제일 요청하는 거에 비해서 적정한 위치에서 로봇이 대기를 할까? 이것도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데이터가 없어서 못했는데 저희는 지금 그래서 환자의 흐름, 대기 이런 것과 관련된 86가지의 데이터를 이제 드디어 제대로 이제 쌓기 시작했고요. 이걸로 이제 일부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곳, 뭐 챗봇이 됐건, PC가 됐건, 로봇이 됐건, 키오스크가 됐건, 의료 장비가 됐건, 병원 전산 시스템이 됐건 어디서든 나오는 데이터를 싹 다 모아서 환자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저기에서 병목을 없애는 데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병원에서 로봇을 무지하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요. 네, 근데 막 사람도 없는데 요만한 카이레놀 하나를 가질러 누가 막 15분 걸려서 머리카락 휘날리며 뛰어가서 받아가는 게 병원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80살이 되면 병원에서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로봇을 어떻게 넣을까를 보고 있는데, 로봇이 너무 많으니까 얘들을 어떡할 거냐가 또 이제 관리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저희 약제팀에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빨리 보여드리려고 저렇게 막 돌진하진 않는데 5대의 로봇이 15군데에다가 약제를 배송을 하고 있는데, 이거 써도 되는 거 맞아? 엘리베이터 너무 밀리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저 이제 로봇들이 약제를 배송하는 프로세스를 쭉 분석을 하면서 몇 대면 되겠니를 답을 좀 찾고 있어요. 로봇이 비싸거든요. 꼭 5대가 있어야 될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중 로봇을 어떻게 최적화 활용할까 연구도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체열실 인력 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이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그래서 체열실 인력이 더 빨리 출근하느냐?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 8시 반 출근하던 사람한테 6시 반까지 출근하세요 내일부터? 그러면 쉽지 않죠. 노조하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봤더니 한 명 더 빨리 오시면 좀 대기 시간이 줄긴 하는데 별로 유의하진 않다. 여기서 피만 빨리 뽑았지 검사 결과 나오는데 오래 걸려서 어차피 진료실 앞에 앉아 계신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사람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뒷단이죠. 분석한 다음에 이게 합리적인 솔루션인가에 대한 판단 이후가 될 겁니다. 또 공간도 좀 문제인데요. 병원은 맨날 의자도 모자라고 좁거든요. 근데 문제가 여기 사람이 많아요. 아까 그 노란색 머리에다 점 찍은 거 보셨잖아요. 왜 많냐에 답을 못합니다. 그게. 근데 지금 실제로는 병원에 어떤 공간들은
피 검사하려고 온 사람도 거기 앉아 있고 주사실 온 사람도 거기 앉아 있고 수납하러 온 사람도 거기 앉아 있거든요. 왜 거기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프로세스를 보면 왜 거기 있을까를 좀 답을 찾을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가 막 복잡복잡해서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자 그러면은 주사실을 덜어내면은 여기 대기 인력이 줄어들까? 이런 프로세스를 바꾸는 시뮬레이션을 할 때 공간 혼잡도와도 연결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보고 있고 그냥 전부 다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싹 다 돌려버리려고 지금 온갖 것들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저 프로세스 마이닝 기술과 융합된 디지털 트윈 개발, 병원 운영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라는 연구를 5년짜리 연구를 23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를 하고 분석을 하고 시뮬레이션도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하고 이걸 3D 디지털 트윈에 뿌려서 어디가 지금 병목이라고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그런 내용들로 지금 착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손민석 교수님과 함께 그럼 우리가 외래 예약하는 시간대를 좀 정책을 바꿔야 되나? 뭐 이런 부분 이송요원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얘기를 하고 의료계여 제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고 의료계를 대상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데이터가 우리 조직에서 프로세스 마이닝을 해봐야겠다 생각하셨으면 진짜 데이터가 정말 있는 걸까? 믿어도 되는 걸까? 생각해 보셔야 되고 분석을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다 할 수 있을까? 조직 문화 만드셔야 되고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아주 간단하게 해보면서 시작해서 조금씩 확장해 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